안녕하세요. 강릉대학교의 명예교수 이규대입니다. 오늘 영동지방에서 제일 유서 깊은 보현사에 와 있습니다. 보현사와 얽힌 사회사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강릉 보현사 미타계와 강릉 단오제의 변화와 성격이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제 강의 내용은 우선 영동지방의 문화들을 어떤 구도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보고, 그 다음에 신도회와 관련해서 미타계와 관련해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얘기를 오가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이르면 1000년의 역사를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연유는 이 미타계라고 하는 계가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은 조선시대의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고려시대의 내용들은 유추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적인 시각에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사찰에 밀착되어 있는 신도회의 모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변화가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문화 어떻게 이해할 건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지방에 살고 있고 지방에는 지방 문화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중앙과 지방의 문화 교류라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부단히 중앙과 지방의 문화는 서로 교류하면서 쌍방이 발전하는 구도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지역민들의,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시각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지방사회를 자신들 스스로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들을 주체적인 역량이라는 인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러한 주체적인 역량이 잘 드러나는 문화가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구조도 살펴보고 제례와 유의 속에 담겨져 있는 시대성이라는 것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강릉 단오제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흔히들 이 축제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1000년의 역사를 구도로 잡아보자면 강릉을 중심으로 경주와 연결되는 구도가 1차적으로 잡힙니다. 경주가 고대 사회에서 1000년 가까이 중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요. 한반도의 중앙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강릉과 경주 간의 부단한 문화의 교류라고 하는 시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한반도의 중심부는 개성으로 옮겨갑니다. 개성이 고려시대 500년에 서울 역할을 했지요. 그로부터 강릉지방은 중앙과 연계하기 위해서 대관령이라고 하는 영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관령이 강릉지방의 제1의 관문이 되고 있다.
대관령과 얽힌 얘기는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을 보면 한양입니다. 지금의 서울입니다. 역시 강릉 지방에서 보면 대관령을 넘어서 문화 교류가 오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처음에 강릉과 경주가 연결됐을 때는 교통수단이라는 게 바닷길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게 천년입니다. 그런데 강릉과 개성, 강릉과 한양이 연결되면서 또 천년은 대관령길을 넘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일구어 갔습니다. 그래서 영동지방의 문화를 이해할 때는 기본적인 구도를 이렇게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 단오제 천년의 역사에서 주목받는 것이 신체 인식입니다. 신의 몸이라는 뜻이죠. 누가 신이었는가? 강릉 단오제의 신은 인물신입니다. 어떤 때는 김유신을 모셨다고도 그러고 또 어떤 때에는 범일국사를 모셨다고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천년의 역사를 방증하는 자료는 문헌 자료들입니다. 이 각종 문적에 등장하는 고려 500년, 그 이후 조선 500년의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역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기에는 신체 인식과 문헌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부각된다 말씀드릴 수 있지요. 아주 근엄하신 영정을 하나 모셨습니다. 이 영정은 삼척 영은사에 전승되어 내려오던 것이 요즘은 오대산 월정사 박물관에 옮겨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강릉의 굴산사 사굴산문의 종주 제일 큰 할아버지입니다. 로 활약하셨던 이른바 통요대사 범일 스님의 영정입니다. 통요대사라고 하는 그 명칭과 강릉 지방에서는 오히려 범일국사라고 하는 말이 더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통요대사는 스님들 세계에서 주어지는 승명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보현사의 역사를 방증이라도 해주듯이 1000년이 넘는 비석이 한 구가 서 있습니다. 이른바 낭원대사 오진탑, 왼쪽에 있는 탑과 오른쪽에 있는 부도, 탑비입니다. 탑비와 오진탑, 왼쪽에 비석이 탑비, 오른쪽에 부도가 탑. 그런데 오진이라는 단어는 이른바 국가에서 이 비석과 이 부도에 붙여준 호입니다. 국가에서 붙여준 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두 기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사찰의 역사를 방증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네. 강릉에 남아있는 이른바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임영관 산문, 이쪽 지역 사람들은 한동안 불러온 게 객사문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이 대문이 고려시대의 건축물입니다. 고려시대에 몇 개 안 되는 우리나라에 전승되는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국보로 지정을 했죠. 그런데 이 국보가 이 임영관 산문이 상징하는 지역사적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조금 후에 이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영관 산문과 함께 있는 이른바 칠사당입니다. 칠사당 그러면 지방장관이 집무하는 관청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고풍스럽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고려시대 강릉 단오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대관령 성황제다. 네. 여기서 주목받는 것은 장소로서 대관령에 위치해 있는 성황당 당집에 신을 모시고, 신이란 범일국사가 신이 됐다 생각을 해서 신으로 모시고 성황제를 치르는 겁니다. 간혹 전국에서 또는 지방에서도 이 축제의 강릉 단오제의 중심적인 행사가 성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대관령이라고 하는 산중에 있다고 해서 산신제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성황제임을 분명히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운영 주체가 누구였느냐?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향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리. 향리란 고려시대에도 향리란 존재가 있고 조선시대에 와서도 향리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향리라고 하는 존재는 지방의 토착 세력, 제1세력을 향리라고 불렀습니다. 고려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향리 신분은 중인 신분으로 내려앉습니다.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지방 세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시각에서 같은 용어이지만 신분을 중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주체는 여전히 단오제를 지내는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향리들이었다라는 말을 언급을 해둡니다. 그 얘기는 같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전 시대에 운영하던 자들이 조선시대로 이어오면서 비록 신분은 강등되었지만 그분들이 운영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면 양반 사족 신분들 어떻게 되냐? 강릉의 조선시대는 분명 제1 신분은 양반이었습니다. 허나 국가 정책에 따라서 제1 신분들은 유학으로 전도되면서 이 향리들의 문화는 향리들이 승계해가는 현상이 드러나는 거지요. 다음은 제인은 어떠했겠느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 문화가 보편화됐다고 그래서 보편화됨으로써 제사 지내는 형식은 오로지 유교식으로, 유학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고려시대는 어땠겠느냐? 이건 불문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보편적인 종교였던 불교 양식으로 불교의 의례 절차에 따라서 강릉 단오제도 치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 한 점이 나왔는데요. 책 한 권이 나왔는데 지금 강릉에 있는 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탁계의 장부입니다. 계원들의 장부입니다. 근데 그 장부를 그 당대 분들은 좌목이라고 불렀습니다. 미탁의 좌목. 네. 책 표지에서 해묵은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탁계란 무엇인가? 미탁계라는 단어를 고려시대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불렀느냐? 보편적으로는 향도회라고 불렀습니다. 향기향자, 무리도자 써서 향도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강릉지방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걸 미탁계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이른바 결사체로서의 계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미탁계라는 용어가 더 훨씬 수월하게 사용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미탁계, 강릉지방의 미탁계는 어느 사찰의 신도들의 모임이었느냐?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보현사의 신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은 1681년이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이 2021년이라 그러면은 거의 한 300~400년 전입니다. 이때에 새로 중창됐다, 창건됐다가 아닙니다. 새로 시작됐다는 게 아니라 내려오던 것이 약간 흐지부지 됐었는데 새로 중창 재정비됐다고 그럽니다. 보현사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 이 기록에 보면 숙종 7년 1681년에 이 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계의 역사는 제가 빨간 라인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마는 신라 마렵부터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라 마렵. 예. 조선시대에 중창되기는 했지만 그 뿌리는 신라 만렵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라 마렵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주목해야 되느냐? 예. 강릉 지방의 그 유명한 단오제의 신으로 모셔지는 보밀국사가 생존에 활약하던 시기가 신라 마렵입니다. 종파로 보면은 교종에서 선종으로 넘어오는 과독입니다. 예. 그 선종이 뿌리가 되어서 강릉 지방에서는 보밀국사의 지도력에 따라서 이른바 오교구산에서 지목되고 있는 사굴산 문 스님들의 문파가 성립되는 것이죠. 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에 이 향도회의 미타계의 모임의 명칭은 미타존불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이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나는 계원들이 가지고 보현사에 보관을 하고 또 장부 하나는 관청에 갖다가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사라고 하는 것은 관청사자를 써가지고 관청에다 보관했습니다. 왜 모임의 장부를 관청에다 갖다 보관했을까? 관청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향리라는 분들입니다. 향리. 예. 보시겠습니다. 강릉단오제의 위계성과 장기 지속성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예. 고을 단위로, 작은 마을 단위로까지 공동 축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조선시대에는 마을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경제적으로 독자성이 생기면서 자기 마을에 성황당을 다 건립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시골 마을로 쭉 다녀보면 이른바 자연마을, 자연촌락을 단위로 성황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영동지방 문화의 큰 특징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시는 신이다. 자신들의 주체성, 독자성을 상징하는 게 성황당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보면은 그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집안의 할머니가 성황신으로 모셔져 있기도 하고요. 네. 산동네에 가면은 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말을 형상화시켜서 성황신으로 모시는 곳도 있고요. 성황당은 마을마다 다 존재하지만 성황당에 모셔지는 신의 모습은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게 무엇이냐? 그 마을의 독자성, 주체성, 그 마을 사람들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미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가
좀 게을러서 원문을 그냥 옮겨놨습니다만은 미탁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이게 강릉 지방에 흘러내릴 전해지는 전통이고 풍속이다. 준수해 온 강릉 사람들이 잘 지켜온 예다 사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탁계가 조선시대에 중창돼 있지만 그 뿌리를 고려시대에서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이 명칭을 미타존불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조선 초기에 와가지고 지방의 양반 사족들이 불교를 터부시하면서 양반 사족들이 어제까지 불교를 믿고 살아왔던 분들인데 왜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를 터부시했을까요? 예, 국가의 정책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숭유 억불,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던 그 정책의 결과로 지방의 미타존불도에 가입해서 활약해 오시던, 그것도 지방의 리더들로서 지방민들을 결속시키고 또 지방의 문화를 개척해가고 했던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불교를 터부시하고 유학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이후부터 이 미타존불도는 쇠락했지요. 종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종교를 사찰과 스님과 신도가 있어야 종교가 성립한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중단시켰던 정책이 숭유억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서도 보이듯이 지방의 리더들이 불교를 등지고 돌아섬으로 인해서 이 미타존불도가 위축이 됐고, 그로부터 1681년에 와서야 이게 새롭게 중창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새롭게 중창되는 역사의 뿌리가 어디냐? 보현사의 신도회였다. 그 이름이 미탁계다. 그런데 이 미탁계를 또 누가 주관했느냐?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전에 순장이라는 벼슬,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군사직입니다. 관하에서 관할을 순찰하면서 돌아가는, 지키는 신분의 제일 우두머리를 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전 순장을 지내신 최동린이라는 분, 이 최씨 강릉 최씨입니다. 그 다음에 임영후인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최익동이라는 분,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최익동이라는 분은 여기서 명단에서 안일호장으로 나옵니다. 안일호장이 뭐냐? 현직에서 퇴직하고 물러난 분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안일호장입니다. 호장이라는 것도 지금의 관공서에서 국장급에 해당되는 직책입니다. 이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방 관하에 호장이라는 벼슬을 하는 사람들과 전직 이런 계층에 있었던 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동안에 흐지부지 약화되었던 미타존불도를 다시 계를 중창해서 모으는데, 이게 1681년 숙종 7년입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이런 현상이 됩니다. 이 자체가 뭐냐? 이제 일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른바 불교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에서 숭유억불이라는 정책을 썼던 게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 미탁계가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미탁계, 숙종 7년에 중창되는 이 미탁계의 유사, 실질적인 일을 하는 직책입니다. 유사. 요즘도 계하는 사람들이 자기 차례가 오면 유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유사에는 이른바 세 부류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유사에 각 한 명씩 선출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 유사입니다. 이건 요즘 개념으로 하면 시청에서 공무원 하시는 분들 중에 유사 한 사람이 뽑힌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일반 시민층에서 한 사람 속유사입니다. 속세에서 뽑힌다는 얘기죠. 불교용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사찰에 계시는 스님 중에 한 분이 유사로 뽑힌다. 자, 이쯤에서 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이 시기까지 숙종 임금 때까지 지역에서 신도회 조직은 요거 조금 주목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도회 조직은 강릉 이러면 강릉 전역이 한 조직이다. 하나의 조직이다. 다시 비교를 하면 지금처럼 월정사에 신도회가 있고 보현사에 신도회가 있고 이렇게 별개가 있던 시절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강릉 전역이 하나로 모여있는 신도회다. 하나의 조직입니다. 신도회 이러면 향도회, 미탁회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이 조직은 이 제가 지금 펴놓은 이 좌목에서 보면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 그런데 이런 모습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500년 동안 존속되어 온 미타 존불도라고 하는 향도회 역시 지역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역 공동체입니다. 미타 존불도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지역사회에서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돼서 남녀, 그 다음에 노소할 것 없이 다 포용하면서 하나의 향도회, 하나의 신도회를 결속해서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우리 역사에서 밝혀지는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이 지역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국이 고려시대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향도회가 지역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숙종대에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계에서 만드는 장부가 만들어지면, 문서가 만들어지면 하나는 보현사에다 갖다 놓고 하나는 관청에다 갖다 놨다라고 하는 것이 관청이 바로 이 조직을 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 미탁계의 주도 세력, 아까 말씀드렸던 향리 세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강릉 단오제를 연행하기 시작했다. 연출하기 시작했다. 강릉 지방의 옛날 지도입니다. 여기서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성곽처럼 다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을 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가운데 새까맣게 되어 있고 둘레에 성곽이 있고 남쪽, 동쪽, 서쪽, 북쪽으로 대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 요즘 말하면 서울의 남대문, 서대문 하는 성곽의 축소판이다. 이게 마을 지역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까맣게 줄쳐져 있는 부분은 도로입니다. 대개 도로는 영동지방에서 어느 고을을 막론하고 대개 도로는 남문 쪽으로 번창하게 나 있습니다. 지역의 중심이고 이 지역의 중심지를 읍치라고 부릅니다. 읍을 다스리는 곳이다. 읍치라고 부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읍치 안에 성곽 안에 이렇게 많은 관공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서이다 라고 하는 데는 건물 주변에 다시 담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첫 번째 담장을 마련해 놓은 곳이 객사입니다. 아까 이명관 산문이라고 하는 국보 대문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이 대문이 남아있는 거죠. 객사의 대문이. 그 다음에 요 옆에 부사라고 쓴 네모 반듯한 담장을 가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누구냐? 예, 관아 중에서 호장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예, 관아의 공무원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근무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지방장관 수령이 근무하는 곳이 내와 그 다음에 동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향청도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야, 동헌, 여기를 중심으로 강릉지방에서는 요즘 야행이라는 축제를 진행을 시켜서 전국의 우수축제로 지정을 받곤 했습니다. 예, 시대성입니다. 정리하면 미탁계는 안일호장, 퇴직한 사람들이죠. 호장급에서 그 다음에 전직 순장직을 지냈던 분. 이분들이 왜 이러한 미탁계를 다시 중창시켰을까? 다시 재정립시켰을까? 전통 계승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져보니까 전 시대, 고려시대에도 우리처럼 향리층이 이런 것들을 했더라 라고 하는 이른바 자신들의 출자의식입니다. 강릉 단오제가 재정립됩니다. 이건 일제시대 때에 강릉 지방에 성황당, 큰 성황당이 있던 자리에 하필 그 성황당 헐어내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가 신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저들의 야욕이었지요. 하필 그 자리였을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은 대관령에서 성황당에서 성황제를 지내고 향교에서 향교 유지해가고, 예, 요거는 조선시대 양반님네들이 강릉지방에 모임을 갖는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오죽헌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재정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허균이라는 양반이 대관령리로 오다가 단오제에 지내는 것을 보고 물었답니다. 누구를 모시고 신을 모시고 오냐 이러니까 지방의 호장들이 말하기를 김유신 장군을 모셔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 얘기는 허균이 살고 있던 시대까지는 국가의 숭유응불 정책이 유효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영조 임금 때 그 다음 시대가 되면 바뀝니다. 강릉에 단오제 지내는데 김유신이 아니고 범일국사로 바뀌어가는데 그것을 바꾸는 주인공 역할을 누가 담당했겠느냐? 이 미탁계의 역할이 관여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지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제 김유신이 모셔져서 지내던 강릉 단오제가 아니고 다시금 범일국사를 모시고 지내는 강릉 단오제가 재정립된다는 말씀이고, 예, 성황제 지내는 모습이고요. 이럴 때 이분들이 연출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연출한 장면이 이른바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국사 여성황을 연행해서 대관령 국사 성황신과 여성황신의 혼배를 연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관의 실력자들입니다. 그 관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들을 동원해서 이른바 관노가면극이라는 걸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발전하는 농업경제를 힘입어서 농업경제에 힘입어서 각 마을 단위로 서서히
강릉 농악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각기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김유신에서 범일국사로 성황제가 바뀌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함께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강릉 단오제의 큰 특징입니다. 예, 제 강의는 아마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여성왕사에서 제의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제 강의하는 동안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의하면은 미탁계 계원들이 이 보현사의 사회적, 재정적 역할들을 해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 규칙에 보면 사계절 계속해서 보현사에 들어와서 봉불 의식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천도제를 주관을 하고 또 이분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분들이 보현사의 불사에 적극 참여하셨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탁계가 주축이었던 단오제는 언제부터 미탁계의 역할이 없어지게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미탁계의 역할 없어진 이유는 이른바 우리나라의 신분제가 해체되는 모습하고 같이 맞물려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또 다른 모습의 신도회가 결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